유방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다. 김복순. 아픈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그녀. 간호사, 외판원, 식당 운영 등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결핵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남편하고의 생활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힘들었겠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잦은 피로감과 함께 몸에 이상을 느낀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산 죄반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나. 자식들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뿐이 안 들더라고. 유방암 수술 후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한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젠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민생이지 나야말로. 내가 간호사였었으니까 그 의료 정도로 이 조그마한 상식으로 노인네들한테 시골 봉사하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또 내일 또 올 것이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지. 기적적으로 삶을 되찾은 김복순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큰 병을 앓고 또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데 표정은 아주 좋으세요. 비결이 있나요? 예, 저는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원망을 예.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강연 주제를 미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하루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을 감사로 바꾼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저희 아들 둘 키워가면서 가장으로서 생활을 억척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어요. 제가 10.8kg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을 수술하고 전화유복이라고 하면은 모두들 웃으시겠지만 저는 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성격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두 달라졌어요. 그럼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53년도에 6.25가 났을 때 피난길에서 천막 속에서 나서 제가 이북이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이북이 고향이어서 이북으로 올라가시다가 38선이 막혀서 이제 다시 철원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유복하게 살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정도 갈 무렵에 저희 아버님께서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 배달을 해가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신리라되는 그 긴 심리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노동품을 파시고 남의 집 굳은 빨래를 해가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졸업을 하고서 저는 제 꿈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2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한 1년쯤 살았을까 한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면서 피부 색깔도 이상해지고 몸이 너근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결핵 3기인 거예요. 지금은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결핵 요양소로다가 모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5년 후에 요양소에서 완치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병원에를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완치됐어도 이렇게 서울에서 살면은 또 재발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이분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 생활을 접고 어디 시골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고향인 철원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사를 해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간호사 생활은 월급이 적어서 안 되고 해서 제가 친구가 화장품 외판원을 하는데 절 보고 화장품 외판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분이 저보고 저 밑에 식당이 하나 났는데 그걸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뜻 가서 보니까 할만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도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둘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또 대장사가 잘 되는지요. 단체 손님 받으면은 막 400~500명씩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를 3~4씩 두고 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에 내 생에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주인이 저를 부르더니요. 아줌마 우리 집이 이 건물이 팔렸으니까 이걸 내주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집 사는 제가 어떡합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방에 작은 식당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다시 옮겨가지고 거기서 식당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제가 하던 식당이 보이는데 거기는 내 손님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잘 되는데 나는 30명뿐이 받을 수 없는 식당이라 고통스럽고 잠이 안 왔습니다. 늘 그렇게 고민 끝에 장사도 안 되지 잠도 안 오지 이렇게 하면서 한 2년이 지났을까 할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를 갔어요. 그 목욕탕에 가서 마사지를 하는데 갑자기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큰 병이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길로 읍내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도 소견서를 써주면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이 유방암 3기, 4기 말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수술해 주세요. 그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수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방도 절제하고 이제 임파선도 하고 해서 모든 수술을 마치고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서 철원까지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2번씩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정도 받았는데 머리가 나빠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그러도록 받으면서 어느 날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입원실이 없어요. 큰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병원 뒤 잔디밭에가 신문지 도어 서너 장 깔고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들어넣어가지고 해가 뉴욕 갈 무렵에 또 버스를 타고 철원까지 내려오고 오고 가고 하기를 한 1년을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왕복 다녔습니다. 그런데 몸은 몸이지만 첫째는 경제적으로 지금은 의료보험이 돼서 암 환자들이 많이 좋지만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식당에서 호프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버니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또 돈을 좀 벌고요. 건강해지셔갖고 작은 돈이지만 그냥 제 남편이 내 생에 처음 돈을 벌어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꾸준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만약의 경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요 충청도 양반이라 사람만 착하고죠 말주변 머리가 없어요.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한된 소리가 야 이 사람아
죽는 것도 팔자지 할 수 있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마누라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애들하고 나하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에.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는 못할 망정 세상에 죽는 것도 팔자라고? 그러면서 제가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민망한지 휙 방문을 잠그고 차를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한 생각에 막 뒷마당으로 뛰었습니다. 뒤로 나가면은 한탄강 계곡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거기로 내려가서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막 뛰어내려가면서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팍 내리뛰었습니다. 내리뛰는 순간에 딱 나무에 제 다리가 딱 걸린 거예요. 탁 내려다 보니까 물이 시퍼렇게 흐르는데 우리 아들들 둘 얼굴이 방긋 웃으면서 엄마 이러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들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에 너무나 깜짝 놀라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팍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이런 병에 고치냐. 아마 내 생전에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다리에 걸려서 그냥 나뭇가지에 울면서 엉엉대고 울고 하는데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마실 갔다가 오시다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래갖고 어머마 이게 웬일이냐 그러는데 팔이 닿지를 않으니까 저를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달려가셔가지고 마을에 가서 동네 아저씨를 모시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끄집어서 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엄마를 붙들고 얼마나 그 강바닥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엄마는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시면서 어머니라는 엄마라는 그 이름 석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렇게 막 버리느냐고.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가 죽으면 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안 된다, 가자.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붙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어머니를 주무시게 하고서는 며칠이 지났어요. 한 3, 4일인가 지났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야, 어머마 나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희 어머니가 저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잡수고 농약을 넣어갖고 주머니에 갖고 다니신다고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막 다니면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찾아와서 세탁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농약을 들은 게 있어서 창가로 내버리고는 엄마를 붙들고 거실에서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아느냐? 사람들이 늙은이가 오래 살면은 젊은 게 먼저 간대. 그래가지고 내가 막 83이지만 내가 83 살았으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가면은 네가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말리냐. 이러시면서 막 괴롭게 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그 다음에 몸져 누셔갖고 시름시름 아프시면서 곡기를 끊으셨어요. 일부러 밥을 안 잡수는 거예요. 저는 막 닝길도 간호사니까 닝길도 가서 꽂아놓으면은 알았다 그러고 맞으시고 내가 화장실 조금 가거나 내가 볼일 보면 닝길줄 빼버리고 안 맞으시고 다 쏟아버리고 맞으셨다 그러고 밥을 굶고 그러시다가 1년이 얼추 됐을까 하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서 삼오제를 지내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고 손을 잡더니 야, 어머마 너 우리 집에 좀 가자. 그러시면서 장독대로 가시는 거예요. 장독 뚜껑을 턱 열으시더니 네가 암 수술하고 된장, 청국장, 콩이 좋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콩값을 주면서 우리 딸이 집에다가 된장 담그면 못 담그게 할 것 같으니까 나 살아서 우리 집에다 된장 좀 3말 담급시다 해서 엄마랑 같이 된장을 3말 담가놨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엄마 보듯이 이거 먹고서는 건강 찾고 잘 살아라 아이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된장아리가 엄마 같은 마음에 그걸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나를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라는 이름 숫자를 남기고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자. 내가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저는 그때부터 민간요법, 약초, 식이요법 그런 거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갖고 와갖고 좋다는 약초, 식이요법 그런 거래서 산에 다니면서 쓴바기, 달래, 냉이, 칡뿌리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뜯어다가 녹즙을 해 먹어가면서 제 몸을 수술이면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간호사니까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노인네들 아프면 링길도 꽂아주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치료해주고 그러면은요, 철원에는 오지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많으시고 기동력이 없으시니까 제가 차를 끌고 가면은 노인네들이 아유 오셨어요. 그리고 치료 다 해주고 나면 또 제가 심부름꾼이 됐어요. 저 우리 연탄집게 좀 사다 주세요. 개밥 좀 사다 주세요. 전기요금 좀 내주세요 하고 그 심부름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또 가져가서 다 나눠드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 마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농장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가 찢어지든지 다치든지 발목이 삐든지 하면 저희 집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치료를 해주면은 막 그냥 닭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니까 달걀도 한 판 갖다 주고 뭐 기름도 한 편 갖다 주고 그래서 저는 제 침대 옆에 뭐하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눈만 떨어지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그 글을 한 번씩 읽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조그만 꿈을 꿉니다. 제가 또 어떤 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암 환자라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8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80까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오래도록 다니고 싶고 또 저희 손주가 넷이에요. 넷 또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철 따라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좋고 참된 삶을 살겠다고요. 지금까지 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은 이렇게 되뇌어야 될 것 같네요. 암이 완전히 나으신 거 아니에요? 완치 판정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네.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네, 네. 원망도 감사로 다 바뀌고 행복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더 해주시는 얘기는 없고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 우리 암 환자 환우 회원들이요.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이웃 사람이 놀러 오면은 3, 4일씩 놀고 가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네. 내일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자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희망 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복순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대째 가을